괜찮은 외모의 소유자였어요. 자기 입으로 자기가 잘났다는 말은 신뢰가 가지 않는다며 밥맛 없다는 식의 말씀을 많이 하실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실이었으니까요. 키는 보통이었어요. 통통하지도 빼빼하지도 않는 제격에 얼굴은 서구적이고 예쁘지 않았어요. 남편과 결혼 직후 먼 친척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도 미스 코리아냐며 묻기도 하셨어요. 제 친구들 사이에서는 제 미모가 아깝다며 못생기고 그저 그렇게 평범한 남자였던 남편과의 결혼도 반대를 하고 난리였었죠. 그랬던 만큼 남편은 저와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걸었다고 할 만큼 저를 쫓아다녔어요. 남편이 생긴 것은 별 볼 일이 없었어도 나 이외에는 절대로 눈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아서 그거 하나만 보고 결혼을 결심했어요. 적어도 그때만큼은 남편이 저를 사랑하는 것이 진심이었다고 믿었었죠. 그러던 그가 제가 임신을 하고 몸이 불기 시작하자 조금씩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임신 초기에는 잘 먹어야 한다며 퇴근하면서 거의 매일 먹을 것들을 사들고 와서 저를 먹이는 재미로 사는 사람 같았죠. 그런데 그게 문제였어요. 태교에 힘을 쓴다며 힘든 일도 하지 않고 설거지도 집안 청소도 남편이 많이 도와줬어요.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태아에도 좋지 않다며 클래식 음악과 정서에 좋다는 명상음악을 들으며 오로지 태교에만 힘을 쓰다 보니 제가 어느새 제 몸무게가 그렇게나 많이 늘어나 있는 줄을 깜빡 모르고 지나왔어요. 체중이 늘다 보니 예전에 윤곽이는 뚜렷한 이목구비도 사라지고 날카로운 턱선도 두리뭉실해지니까 딱 보통의 아줌마가 되어 있더라고요. 친정엄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뜻에 따라 잘 다니던 회사도 그만뒀었죠. 오로지 태교에 전념하자는 남편의 의견에 저도 동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에 펑펑하지만 얼굴을 보고도 이건 내가 아니다 라고 스스로를 위안을 삼고 출산 후에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애써서 스스로를 다독거렸어요. 그리고 친정 식구들 외에는 다른 사람들도 임신을 해서 체중이 분 거라며 많이 달라진 제 모습에도 대놓고 뭐라 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출산 예정일을 10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제가 남편 하는 말을 듣고 충격을 먹었어요. 그날은 신의 식구들이 시댁의 모처럼 왔다면서 저와 남편에게 시어머니께서 오라고 하셨어요. 임신 5개월 때 보고 그 이후로 저를 처음 보게 된 신우이가 저를 보더니 놀랐습니다. 어머, 언니, 왜 이렇게 살이 많이 쪘어요? 몰라보겠어요. 딱 이쁘더니만. 역시 여자는 임신하니까 똑같네. 저는 멋쩍어서 어색한 웃음만 억지로 지을 뿐이었어요. 그러자 남편 하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그러게 말이다. 임신했다고 얼마나 먹던지 살찐 돼지 같지 않냐? 나도 이제서야 말하지만 참 심란하다. 살찐 돼지 같다고? 세상에, 천하의 나연심이가 그런 말을 들을 줄이야. 그것도 남편의 입에서 말이죠. 맨날 아이를 위해서라도 잘 먹으라며 내 입에 쳐 넣어준 것이 누군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을 째려봤는데도 불구하고 눈치도 없이 또 신우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되냐가 내가 주는 대로 다 받아먹는다.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입이 짧아서 못마땅하더니만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야. 라고 하면서 껄껄껄 웃고 난리였어요. 제가 얼굴이 새빨개져서 무안해하는 줄을 모르고 남편은 계속해서 저를 씹어대고 있었어요. 아버님도 남편 말을 듣고서 한마디씩 하셨어요. 지금은 나을 때가 되었으니까 적당히 운동도 좀 하고 애가 너무 크면 산모가 힘들다고 하더라. 먹는 거는 줄이는 게 좋을 게야. 그러자 신우이가 또 그랬어요. 언니, 이젠 어떻게 하면 잘 나을지 생각해야 해요. 먹는 것도 줄이고 몸도 좀 움직여야 해요. 그랬더니 남편이 또 그러더라고요. 얘 완전 임신한 게 벼슬이라니까. 내가 아기를 위해서 잘 먹으라고 하고 힘드니까 집안일도 하지 말라고 했지. 누가 돼지되라고 한 건 아니었는데 몸이 무겁다고 칼수로 꼼짝도 하지 않는다. 라고 하며 무슨 신난 일인 양 떠들고 자빠져 있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시댁 식구들 앞에서 제가 얼마나 무안하고 창피하던지 화딱지가 나서 저도 모르게 남편에게 그랬어요. 너 주둥아리 안 닥치냐? 어디 삼부로 짓거려? 대급박 쪼개지고 싶냐? 라고 저도 모르게 터져 나왔어요. 그러자 그 말을 듣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돌변해서 제게 쏘아대셨어요. 요거 말하는 것 좀 보게. 뭐 대급박?
너는 평소에도 네 남편을 그렇게 말하고 자빠졌었냐? 우리 병식이가 네가 임신했다고 아주 상점 모시듯이 하더니만 네가 우리 병식이를 아주 우습게 알고 있구나 라고 야단을 치셨어요. 남편이 평소때 같으면 시어머니에게 진정하라며 그런 게 아니라며 저를 대신해서 한마디 정도 해줄 법도 한데 오히려 기름을 부었습니다.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야.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엄마뿐이 없다니까. 자기도 우리 엄마 말 새겨들어. 알았지? 그래서 얄밉게 뺀질거리는 남편에게 한 대 칠 것처럼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평소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들을 다 토해내셨어요. 병식이가 틀린 말을 했니? 남편 돈으로 먹고 살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하니까 이게 남편 알기를 아주 병신으로 하네. 네가 임신이 무슨 벼슬이냐? 다 임신한 여자가 너같이 살이 띠룩띠룩 찌는 줄 아니? 시어머니는 완전히 화가 머리 끝까지 나셨는지 언성이 갈수록 높아지시면서 열을 내고 갈수록 험악하게 말씀하셨어요. 병순이를 봐라. 병순이가 임신을 했을 때는 배만 가리면 다들 처녀인 줄 알았다. 네가 남편이 애써서 벌어다 준 돈으로 편에 빠져서 그렇게 살찐 게 아니냐? 병순이한테 보고 좀 배워라. 저를 가운데 두고 시댁 식구들이 돌아가며 한마디씩 던지는 통에 제 자존감이 바닥을 기고 있었어요. 그러는 와중에도 남편은 무엇이 그리도 신나는지 자기 식구들한테 웃고 떠들면서 놀고 자빠져 있더라고요. 제 기분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계속해서 잔소리를 이어나가셨고요. 그러는 시어머니 말이 맞다는 식으로 신우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엄마 가는 말을 콧깎이 듣지 말고요. 지금이라도 몸 좀 움직이면서 살아요. 저는 지금까지 언니처럼 그렇게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편에 빠지게 살아본 적이 없네요. 그 말을 들으니 참 억울했어요. 제가 이런 말을 들을 하등의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아가씨, 엄청 착각하고 있네요. 내가 병식 씨 돈으로 편에 빠져서 돼지같이 살이 쪘다고 말하고 싶은 거죠? 미쳤어요? 그랬으면 덜 억울했겠네요. 야, 이 미친놈아. 넌 이 소리를 듣게 하고도 뭐 느낀 게 없냐? 진짜 병신 같은 자식이네. 갑자기 제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자 모두들 놀랐어요. 넌 미쳤냐? 아기 가진 엄마가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니? 아기 가진 엄마라고요? 이제서 제가 아기 가진 엄마인지 깨달았어요. 제가 살찐 돼지 같다며 남편 돈으로 먹고 살아서 편에 빠져서 살이 쪘다며 놀려댄 누군데 그러세요? 제가 시어머니께 맞짱 뜸에 고개를 치켜들고 큰 소리로 말하자 남편이 저를 말렸어요. 자기야, 진정해. 왜 그래? 안 그러던 사람이. 그래서 제가 남편 대급박을 한 대 세게 쥐어 박았어요. 너 빨리 식구들 앞에서 이실직고 하지 못하니? 내가 네가 번 돈으로 먹고 산 줄 알고 있잖아. 그러자 남편은 피골하게 두 손을 빌면서 아무 말하지 말라고 사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시댁 식구들에게 말했어요. 제가 만삭이긴 하지만 살이 찐 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게 그렇게 우습고 안 이껍나요? 제가 이제껏 병식 씨를 먹여 살렸어요. 생판 잘 알지도 모르는 선배한테 보증을 서주고 빚을 떠 안았어요. 병식 씨 월급도 압류를 당해서 구경도 못하고 살아요. 그동안 병식 씨 낯을 세워주려고 말을 하지 않았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겠네요. 알거지 같은 병식 씨를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뭐가 어째요? 병식 씨를 여기에다 버려두고 저만 혼자 집에 갈 테니까 절대로 저한테 보내지 마세요. 알겠어요? 라고 하고서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그런 저를 남편이 제 뒤를 쫄래쫄래 따라 나오려고 하길래 제가 다 들으란 듯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만삭인 마누라 돈으로 빌부터 살려고 따라 나오냐? 앞으로 생활비 내놓을 거 아니면 집에는 들어올 꿈도 꾸지 마라. 알았냐? 라고 했더니 남편이 피곤하게 저한테 쩔쩔 매는 모습을 보던 시댁 식구들이 한숨을 쉬더라고요. 제가 먼저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와서 아파트 피번도 바꿔버리고 남편도 내다버릴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제 계좌에 큰 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톡을 보내셨어요. 며느라, 미안하다. 모두 다 소갈머리가 없어서 그런 거니까 용서하고 내가 어떡하든지 병식이를 대신해서 생활비를 줄 테니까 내 아들은 버리지 말아다오. 부탁한다. 라고 하시며 곧 태어날 아기만을 생각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죄송해요. 병식씨 때문에 아직도 혼인신고를 못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잘 되었네요.
그동안 남편이 별일이 아닌 것처럼 저를 속여와서 이런저런 자잘한 빚들도 널려 있었던 것을 임신 후반기에 다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돈으로 생활을 해 왔었던 겁니다. 저는 할 만큼 했었고 최선을 다해서 남편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보려고 했지만 더 이상 믿고 의지할 상대가 아님을 깨달았어요. 그동안 제가 들인 생활비와 태어날 아이의 양육비를 감안해서 신혼집에서 제가 살기로 했고 남편은 몸만 내보냈습니다. 아버님은 도의적으로 손자의 양육비를 병식 씨를 대신해서 책임져 주신다면서 매달 돈을 보내오셨어요. 그 후로 저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혹독한 다이어트를 해서 다시 조그만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전 남편과 전 남편의 식구들이 아무리 용을 써댄다고 해도 전 남편과 다시 합칠 생각은 추워도 없어요. 내 아들은 당당하게 제가 잘 키울 거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